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완전히 끝장났다. 안 보면 땅 치고 후회합니다. 집값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고금리, 경기 침체, 전세가와 미분양, 주요 지표 하락 등으로 추가 폭락하거나 장기 하락할 것입니다. 상반기는 하락폭이 줄면서 일시적 상승도 가능하지만 탄력을 받지 못하고 하반기에 이것 때문에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수자와 매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부동산 완전히 끝장났다. 안 보면 땅 치고 한다. 이제 이 하락 화살표가 집을 뚫어버렸네요. 자, 부동산이 왜 힘드냐? 이거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이 상승, 집값이 지금 아직은 상승은 아니지만 하락폭이 이제 줄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가장 컸던 원인은 정책이었어요. 정책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이거 보세요. 너무 지뢰밭이 많아요. 암벽이 많다고요. 자, 먼저 고금리를 뚫어야 돼요. 시중금리는 내려왔다고 하지만 상징적인 기준금리가 계속 팍팍 내려가지 않는 한은 집값 하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또는 일각에서 말하는 경제 위기. 경기가요, 분명한 것은 올해 만신창이 맞아요. 내년에도 힘들 겁니다.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도 힘들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품이 너무 커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버리면요, 이 잡는 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좀 더 빠져야 합니다. 현재 약 한 20에서 30% 빠졌다면 여기에서도 10에서 한 30은 빠져야 정상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라든가 미분양이라든가 또는 해외 집값이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핵심 요인들이 뭐 하나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표 볼까요? 자, 거래량, 시세, 심리, 공급, 이거 3기 신도시 많이 남았죠. 경매, 그 땅값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12년 만에 땅값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이클, 그리고 개개인의 그 집을 잡을 수 있는 능력, 무엇을 보더라도 지금 올라갈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완벽한 근거 자료 아닙니까? 얘들의 벽에 지금 가로막혀서 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추락. 지금 집값이 이렇게 약간 오르는 것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좀 따라붙은 것도 있지만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넘어가면 가장 우려되는 부동산 3대 요인. 아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자, 어떤 게 우려되느냐? 부동산 3가지 위기. IMF 글로벌 금융 시스템 극심한 위기에 직면돼 있다. 자, 이제 IMF는요, 지금 부동산 경제 이거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금리, 그 다음에 성장 저조, 가계부채, 금융불안, 이 3가지가 이 부동산 폭락 또는 장기 하락의 원인이 될 거예요. 지금 누구 하나 빠져나가기 쉽지 않는데 볼까요? 고금리. 고금리라는 말은 계속 금리가 설령 인하가 되더라도 상당히 살인적인 금리가 계속 지속됨으로써 민간 파산. 민간은요, 가계랑 기업을 말합니다. 그걸 민간이라고 해요. 지금 이미 건설사도 포함되죠. PF 대출. 상당히 위험한 상황. 만약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부동산이 장기 하락하게 돼요. 자, 성장 저조. 지금 성장률뿐만 아니라 무역도 그렇고 개인은 소비, 뭐 투자, 뭐 모든 부분에서 지금 최악이죠. 성장이 저조하면 경제가 침체되겠죠. 경제 성장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럼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 부동산은 당연히 장기 하락합니다. 지금 부동산 장기 하락 쪽으로 지금 방향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 금융불안으로 경제위기가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포함돼요. 그러면 부동산 폭락을 가져옵니다. 차라리 올 가을이라든가 겨울에 집값이 팍 빠져주면 오히려 상승이 빠를 수가 있어요. 왜? 거품이 지금 너무 세기 때문에 탄력받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2023년 올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23년 상반기 현재도 지금 집값은 떨어지는 중이지만 이제 많이 빠진 것들은 또 반등도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보합 약간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머뭇거리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반기는 완전 달라질 것으로 보여요. 보실래요? 자, 상반기 금매 중심의 실수요자들이 매입을 많이 했고 거래량이 두세 배 정도 증가했고 집값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많이 떨어진 곳은 오히려 가격이 반등했고 매도자가 급격하게 매도자의 급매가 소멸되면서 호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하락 거래는 많은데 일부 상승도 늘어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6월, 7월 이 여름 지나고 나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일시 반등이 끝나버리면 추가 폭락, 경기 침체 가속해가지고 장기 하락, 아무튼 추가적으로 이번처럼 폭락을 하든가 22년 겨울처럼 아니면 그냥 장기 하락으로 약세를 계속 지속하든가 또는 집값 하락폭이 조금씩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든가 경제 여건 대충 24년부터 26년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7월 이후 전세대란 특히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7월 위기설 5월 위기설 많은데 7월 이후에 전세대란 또는 건설사 위기 그 다음에 고점 대비 약 40에서 70%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 지금은 20에서 50까지 하락했어요. 이번에 빠진 것으로. 그런데 이제 좀 더 추락하게 되면 40에서 70%까지 추락하는 것들이 막 나올 겁니다. 이제 현재 그렇다면 부동산 하락이 왜 축소되고 있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집값이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 리가 없잖아요. 원인은 6가지인데 거의 90%는 자, 정부의 정책입니다. 경착륙을 막고자 하는 서서히 집값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또는 언론사들의 지나친 집값 띄우기죠. 여기 보세요. 자, 정부 규제 완화, 조정, 투기과열 지역을 해제했죠. 이게 가장 컸고 특례보금자리 대출도 집값이 지금 하락폭이 줄어드는데 엄청난 영향을 했어요. 고가 다주택자들도 대출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자, 단기 폭락 반작용 급락 후에 일시적으로 지금 반등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자, 공을 탁 치면 탁 올라오듯이 지금 그런 상황. 집값 띄우기 또 이것도 정부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부자들이라든가 뭐 기업들 집값 띄우기에 동참해서 거기에 넘어간 실수요자들이 집을 매수했기 때문에. 자, 5번째 실거주 초보자들이 주로 매입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뛰어들지 않으면 집값은 탄력을 못 받아요. 보실래요? 2030 젊은 세대 생애 최초로 집 잡는 사람들 아니면 실거주로만 집을 선택하는 사람들. 자, 이제 지표는 소폭 호전됐지만 아직 상승 탄력을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거래, 매매지수, 심리. 이번에 자 1, 2년 추가 하락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1, 2년. 그러면 저는 올 여름을 지켜보면서 내년이라고 계속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금액이 워낙 싼 것들은요. 뭐 이제 잡아도 돼요. 뭐 약간 금매가 나오면.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력에 해당되는 좀 비싼 것들 말하는 거죠. 자, 올해만 25% 늘어난 서울 아파트 매물. 팔 사람만 줄 섰다. 자, 이투데이에서 나온 뉴스인데 1, 2년 추가 폭락의 3가지 가장 큰 요인은 고금리 경기 침체입니다. 이게 경기 침체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 얼마 전에 경기 침체 때문에 2013년에서 경기도가 2009년부터 거의 2019년까지 안 뛰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짝이 날 가능성이 커요. 차라리 IMF처럼 경기위기가 뻥 터져버리면 아예 폭락을 한 다음에 바로 반등하거든요. V자 반등을.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2023년 기준금리 동결, 고금리 지속이죠.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진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락장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는 설령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집값은 따라 내려갑니다. 침체, 성장률이라든가 무역 수지라든가 생산, 소비, 투자 자, 이런 걸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침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계 경제도 불안해요. 물가, 금리, 경제, 금융. 그 다음에 가격 거품이 너무 세요. 지금 우리나라 집값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비싸서 뭐 세계 1위네 2위네 그러는데, 그리고 또 사이클상으로도 보통 한 3, 4년 이렇게 빠지잖아요. 집값이. 그런 걸로 봤을 때 1, 2년 추가 폭락하죠. 20년에서 22년 코로나,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뛰지 말아야 할, 좀 덜 뛰어야 할 곳들이 너무나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폭등했죠. 현재 집값 하락 20에서 40% 수준으로, 자 이제 앞으로 좀 더 추가 하락하게 되면 더 많이 떨어지겠죠. 하락 사이클 서울 2년에서 5년, 보통 한 3, 4년 걸려요. 이렇게. 그리고 25년이 이렇게 따졌을 때 바닥입니다. 물론 이것도 서울 중심이에요. 경기도나 지방은 10년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전세가율, 경매 적체, 이 심각한 게 전세입니다. 전세가율, 갭투자가 아예 불가능하고, 다주택 갭투자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은 한은 한계가 있어요. 전세 최소 10%는 올라가줘야 합니다. 이게 하락폭이 축소돼서는 안 되고 0을 뚫고 올라가야 돼. 전세가. 경매, 매물 급증, 낙찰가율, 낙찰률 최저. 경매도 심각하죠. 미분양이 8만 가구에서 다시 또 7만 가구로 초폭 줄어드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3기 신도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되죠. 자, 미입주도 지금 73.6%. 이게 73.6%밖에 입주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 못한 사람들 때문에 건설사가 아주 또 타격을 받고 있어요. 자, 이제 추가 하락하면 2018년 수준, 이거 기회에 올 겁니다. 2013년에 매수한 사람들 진짜 부러웠죠. 여러분들 3억이 매수해갖고 12억이 갔으니, 서울 같은 경우 21년에. 그런데 지금은 한 12억짜리가 8억 7억 할 거예요. 좀 더 빠지면, 자 25년까지 빠지면 이거 볼 것 없이 반토막입니다. 그러다가 자 18억 정도로 갈 것으로 보여요. 서울은 12억에서 18억으로 가는 겁니다. 6억에서 잡으니까 많이 먹었네요. 그래도 자, 이 사람은 3억에서 벌었기 때문에 총 합치면 15억의 차이긴 해요. 자, B 볼까요? 꼭지에 잡았네요. 자, 꼭지에 12억의 매입, 21년에 폭등했을 때. 그러면 이거 반토막 나면 아무튼 상당 기간 마음고생을 하거나 갭 투자를 하게 되면 팔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거나, 하지만 버텼다. 그러면 30년 정도에서 18억, 결국은 6억 정도 차익. 그 다음에 C 볼래요? 안 잡았어요. 이렇게 폭락할 때, 폭등할 때. 2번 폭락할 때 잡으면 6억 정도. 그렇게 되면 다시 18억으로 가가지고 12억의 차익. 물론 2013년에 매수한 사람보다는 덜 먹지만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짧은 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무주택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을 그 전에 잡았다가 폭락하고 끌고 가는 사람보다 가장 좋은 집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무주택자들이. 자, 이제 아파트 매매가 봤더니 어우, 여기 이게 0입니다. 0. 자, 예전에 88년에 34.3까지 떨어졌다가 쭉 내려왔고, IMF 때 13.41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23% 올랐고, 그 다음 또 떨어졌는데, 자, 이때 꾸준하게 5%, 뭐 7% 막 계속 떨어졌죠. 자,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올랐죠.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다가 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8%.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다가 아마 이 정도는 빠질 것 같아요. 13% 정도까지는. 여기서 13%는 50%를 의미해요. 자, 이제 2024년에 서울은 뛸 것 같고, 경기도는 낙관적으로 봤을 때 25년 이렇게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하락 확연하게 축소된 게 보여요. 자, 한국감정원만 봐서는 안 돼요. 한국부동산원만 봐서는 안 됩니다. KB도 보라고 했어요.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0인데 노랑이 어우 이렇게 떨어졌다가 어떻습니까? 아직 0까지는 못 왔지만 상당히 축소됐죠. 전국 수도권 서울 다 마찬가지. 이번에 전세값 보세요. 이게 0입니다. 떨어졌다가 전세가도 역시 축소됐죠. 하지만 여기를 뚫어야 돼요. 뚫어야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뚫어야. 자, 아직은 여기 보세요.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데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언론은 엄청난 호들갑을 띄고 있잖아요. 한 번도 지금 올라간 적이 없어요. 플러스로. 평균이. 그런데 이거는 한국부동산원 얘기고, KB는요 아직도 한참 밑에 있어요. 실거래가는. 결국 한국부동산원보다는 KB,
KB가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문제가 4월달 2, 3월달 거래량 2천 건이 넘었었는데 4월달 확 줄었죠. 이번에 주택 하락 거래량 감소 보시면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이게 이만큼이네요. 이만큼 내려와 줘야죠.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은 확 줄어들었죠. 이렇게 예전에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매물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이제 매물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안 그래요. 4월달 써있죠. 자, 이렇게 줄어들다가 5만 건까지 줄어들다가 6만 원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즉 호가가 올라가면서 매물도 늘어났어요. 근데 추격 매수를 안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이 나왔습니다. 아래 6가지를 충족하면 여러분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그 다음에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자,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자, 그런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국 1인당 예금 보호, 우리나라 5천만 원밖에 안 해준다고 했죠. 자, 1.25배입니다. 원금에. 여러분들 한도가 너무 낮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건 이거예요. 이거 지금 1순위를 해야 돼요. 너무 지금 세금만 뜯어먹지. 이 서민들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지금 완전히, 여보세요? 화딱지나지. 미국이 무려 3.6배입니다. 미국은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2.56배. 캐나다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네요. 1.51배. 일본만 해도 2.27배. 자, 독일 2.35배. 최소 제가 보기에는 1억으로 올려야 합니다. 최소 1억으로. 보증 한도를. 왜? 돈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화폐가 늘어났잖아요. 자, 부동산 부자들이 모두 떠난 이 시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3가지는 고금리로 인한 가계와 기업 도산, 경제 침체로 인한 부동산 장기 하락, 국내외 경제 위기로 인한 부동산 폭락입니다. 감사합니다.